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산공업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나의 교실 제기 사회를 맡은 저는 천정환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 커뮤니티 비프 운영위원이고 또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뭐 노동자 문화, 노동문학 이런 데 관심을 좀 갖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 비프에서 노동이라든지 뭐 다큐 영화를 대해서 자주 이렇게 담당해서 이야기를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기 그 영화 재밌게 보셨지요? 예. 그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소개를 드리면 예, 이런 인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운데 계신 분이 영화를 만드신 김정근 감독님입니다. 네, 동문분들께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저도 부산고를 나오진 않았고요. 다니긴 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그만두긴 했는데 여튼 네, 영화를 만들게 된 김정근이고요. 원래 이런 노동 이슈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 만들 때 겁이 좀 났었는데 동문분들이 좀 아니 100주년인데 좀 근사한 걸 만들지 이렇게 문제 의식이 많은 걸 만드냐라고 혼내실까봐 사실 엄청 쫄아서 왔고요. 혼내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고 얘기 나누는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두 젊은이가 바로 이제 부산공고를 나와서 25년 6월달에 졸업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왼쪽에 앉은 분이 이 영화의 그 실질적인 주인공, 너레이션을 맡은 공병의 배우님. 네. 네,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이 남도현 배우님. 제가 일부러 배우님이라고 이야기했고, 예, 전문 배우는 아니지요. 아니고 두 분 다 오늘 직장 퇴근하고 바로 이 영화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궁금한 점, 평소에 궁금한 점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묻고 답하시고 그냥 좀 시간이 남으면 여기 계시는 우리 동문 선배님들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동문 선배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나 묻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필 오늘 뭐 총동문회에서 골프 행사를 잡아가지고 저 사실은 그 작년까지 총동문회 회장님이었던 그 허동윤 회장님 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일정을 변경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예, 제가 앉아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김정근 감독님 영화를 김정근 감독님 팬입니다. 제가 이 김정근 감독님이 이 독립영화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2017년에 맞죠? 2015년에 영도에 있던 한진중공업 노동운동사에 관한 영화 그림자들의 섬으로 그 다음에 나온 온갖 독립영화제 상을 다 휩쓸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 부산 지하철과 지하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언더그라운드. 저는 이게 더 걸작이다 싶은데 어쨌든 이 영화를 또 만드셔가지고 온갖 영화상을 다 휩쓰신 그런 감독님이신데 아까 말씀대로 부산공고 우리 동문인데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셨다고 했고 이 영화는 우리 부산공고 100주년 기념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책도 봤거든요. 100주년 기념 책도 나오고도 보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책이고 또 잘 알다시피 너무 자랑스럽게도 우리 부산공고 총동문회에서 그에게 장학금을 마련해가지고 야구부, 운동부는 물론 그리고 재학생 한 분 한테마다 다 100만 원씩 장학금을 준 일로 전국적으로 매스컴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소개가 되곤 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감독님한테 그러면 먼저 다들 궁금해하실 테니까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언더그라운드나 그림자들의 섬하고 좀 약간 다른 톤이고 약간 다른 또 이제
기조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2018년부터 사실 공고생들가 부산 공고에 들어가서 2018년부터 촬영을 쭉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하는 작품이 있고요. 이게 한 7년쯤 됐는데 사실 아직도 촬영을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2학년 있던 친구들을 찍고 있는 거니까 이제 25쯤 됐죠. 요 얘기를 다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튼 아까 말씀하셨던 허동윤 회장님이 하시는 그 영화 상영회를 통해서 회장님을 뵙고 마침 100주년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 100주년 다큐를 좀 맡기고 싶다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작업을 한 거고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동문회 안에서도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기획팀에서 여튼 이제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그래서 뭐 광안대교부터 이 부산에 굉장히 마천루나 아니면 많은 제조 기반에 닦으신 선배들이 많으신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사실 핵심이었어요.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한 얘기 좀 했었고 그럼 그 와중에 이제 그 시절 좋은 시절, 그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지금 왜 이런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를 좀 두고 얘기가 좀 논의가 깊어졌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여튼 뭐 이 다큐를 접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전에 듣기도 하고 하다가 여튼 작품의 필요성을 좀 같이 얘기하다 보니 작품 이 형태가 지금 현재 병해나 아니면 도현처럼 2학년부터 기능반 안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을 다루는 작업이 나오게 됐고요. 사실 공고의 기능반은 뭐 아시겠지만 아는 분들은 가장 뛰어난 친구들이기도 하거든요. 이 제조나 손을 쓰는 일 중에. 근데도 여튼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말씀처럼 앞서의 작품보다는 사실 뭐 보시고 굉장히 불쾌하시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저희는 좀 원래 제가 좀 못돼 먹어서 불쾌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영화가 불쾌하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저희는 제작진 나름대로는 이게 그래도 좀 조금은 대중적이고 그리고 선배님들 보시기에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걸 중심으로 만들자라고 좀 방향을 가다듬었고요. 그래서 사실 뭐 학교에서도 뭐 동창회분들 관심 있으시면 충분히 아시겠지만 예전만 하지 못한 지점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드러낸다기보다는 학생들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세상이 그리고 또 시스템이 아직은 좀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로 방향을 가다듬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작품이 나온 거 맞지? 나온 거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금방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따뜻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공고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안 좋은 조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조건이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뭔가 자기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어떤 격려하고 따뜻하게 그려주는 내용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여기 이제 동문 선배님들이 머리 희끗희끗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나라의 엔지니어의 과거 또 엔지니어에 대한 대접 방식 그리고 현재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병혜 씨랑 해야 되겠죠. 병혜 씨가 나는 AI하고 지금 기계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엔지니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또 마지막에 나오면서 또 향후의 미래까지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풍부하게 되어 있어 너무 재밌게 열심히 봤습니다. 뭐 미괄식으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앞에 이제 이 젊은이들 이야기 나오다가 우리나라에서 열악한 대접을 받는 엔지니어 취업할 데가 없다든지 또는 임금이 낮다든지 또 부산의 현실이 또 녹록지 않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걸 봤는데요. 감독님이 어쨌든 제일 그래도 힘주어 말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어떤 거였는지 듣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 영화를 그 영화에 갖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좋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이제 부산공고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이런 타이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떼고라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이 영화가 이제 공식적으로 거의 처음 네. 걸리는 자리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아, 많이 보시게 하려면 사실은 뭐 이건 네 극장 개봉이나 이런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제 생각에 여튼 다른 채널들을 좀 알아보고 있긴 합니다. 이를테면 뭐 요새는 워낙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뭐 유튜브 매체나 채널들을 좀 저희가 어필해서 네, 거기서 이제 뭐 상영을 좀 요청드리거나 이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또 저는 또 반드시 걱정해서 봐야 된다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냥 댁에서 이제 가볍게 보시다가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가장 힘주어 얘기. 네 죄송합니다. 긴장돼서. 사실 이게 저희가 처음 만들 때부터 이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딱 한정돼 있었어요. 사실 저희는 이게 넓은 수의 관객이 아니라 결국 동문회 형님들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형님들인데 사실 지금 오신 동문분들이 제가 알기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 공장 대표나 공장장 하시거나 뭐 이제 다 어느 요지에 계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도 오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직접적으로 또 고용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분들이 동문분들이 고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고용하신 동문분들이 지금 오는 학생들에게 아주 훌륭한 임금을 주고 아주 많은 혜택을 주고 뭐 그럴 상황인가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못하는 식으로 또 대접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동문분들 중에 그런 볼멘 소리를 하세요. 요즘 애들이 참 우리 때에 비해서 못하다 뭐 이런 얘기 실제 하시거든요. 저도 좀 들었고 그랬던.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얘기할 문제인가? 제조나 이런 것들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런 인력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너무 다크해지는 이 하여튼 뭐 이런 게 제 고민이어서 동문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네. 네, 하긴 뭐 우리 부산공고 동문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이제 수만 명이 있으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두 젊은 엔지니어 그리고 우리 이 영화의 주인공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두 가지 일단 질문을 각각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두 분도 처음 이 영화를 보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본 소감이 어떤지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았는지 어떤지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실제로 이제 취업해서 이제 벌써 몇 개월이 지났죠. 네, 공장 생활하면서 아까 들으니까 또 양산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한다고 일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이렇게 관객들하고 우리 선배님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를 본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 나레이션이 들어갔고 저한테 초점이 맞춰진 스토리다 보니까 좀 저한테는 그나마 좀 많이 뜻깊은 작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 2년이란 세월을 영화 속에 담아냈고 또 지난 고민들을 좀 다른 분들께 좀 보여드렸던 작품이니까 아무래도 보면서 제 손발이 좀 많이 오그라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레이션이 좀 어설픈 부분이 많아갖고 제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작품 만들어주신 감독님께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고요. 뭐 촬영할 때나 또 죄송하다고 좀 이것저것 먹을거리를 많이 챙겨주셨었거든요. 또 굉장히 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점이 실제로 취업해서 다녀보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은 아쉽고 그런 점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내에서는 그 상당수의 회사가 괜찮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기도 했고 실제로도 괜찮은 회사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좀 아무래도 공부해서 배우고 왔는데도 좀 최저임금이라던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주신 부분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좀 뭐 사회초년생이니까는 그렇게 주실 법도 한데 조금은 더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욕심이 있긴 한데 뭐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라고 볼 수도 있고 기숙사 환경이 아무래도 1인 1실이 아니라 아무래도 방 하나에 2명이 들어가는 구조나 아니면 3명이 들어가는 구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는 또 조금 그 개인 생활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것도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취업한 회사는 윈텍이라고 그 선박 엔진에서 연료 분사를 해주는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급여는 되게 괜찮게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괜찮게 받고 있고 또 기숙사 생활도 뭐 개인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면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일도 조금씩 많이 시키는 면이 있다 보니까는 제 나름대로의 생활이 좀 생활 시간이 좀 보장이 안 되는 면이 있긴 한데 저도 제 짬 나는 시간을 조금 활용을 해서 운동 같은 것도 뭐 계속 진행하고 있고 뭐 그게 다른 친구들한테는 좀 힘들지도 모르지만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취업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없어서 그냥 일단 도현이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한테도 이 영상이 되게 뜻깊었습니다. 일단 제가 그때 영상 느꼈던 압박감하고 그런 슬픔과 즐거움 다 보여줬던 영상이어서 뜻깊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영상을 이제 보러 와주신 이 선배님들한테도 되게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만들 때 진짜 솔직히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는데 최대한 잘하는 모습만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못한 모습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찍고 영상하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병의 말대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오셔가지고 편안한 이제 분위기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에 안 나왔지만 이제 전업때 이제 2학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못 따고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노력하다가 4학년 때는 그래도 우수상이라도 따내가지고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나마 편한 마음으로 영상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을 본 소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거 대회가 끝나고 어떻게 이제 살아왔냐 하면은 일단 영상대로 이제 중소기업을 가서 일을 하고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다녔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훈련소를 갔어요. 이제 방위 사업지어도 훈련소를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하는데 제가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가는 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방위 사업체라는 메리트가 없으면은 굳이 이 회사에 있어야 할까 생각 들었고 오히려 군대를 가고 싶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에 지원을 했고 이제 10월 27일 날에 가게 되었습니다. 10월 27일 27일 한 달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를 가고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퇴사를 했고요. 이제 퇴사 후에는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제가 따놓은 필기 정상용 기계제도 기능사 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실기 연습하면서 이번에 시험을 쳤고 이번 9월 말에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해병대에 가니 이제 수영을 배워야겠다 생각 들어서 요즘 수영에서 아까 삭발 반삭하고 막 살 찌고 안경 쓰고 했던 게 저거든요. 그냥 살 막 찌고 마지막을 보냈는데 이제 살 이렇게 수영도 하고 하니까 쑥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운동하고 자격증 준비하고 이제
군대 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두려워지긴 합니다. 솔직히 한 달밖에 안 남아.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공병혜님 씨 호칭이 참 그하네요. 어쨌든 공병혜님은 약간 이제 영화에 보면은 첫 월급, 첫 승진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첫 월급 받으면 이제 어떻게 써야지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첫 월급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도현님은 왜 그 하필 해병대로 가기로 했는지 이 이야기 들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이제 어머니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게 전부 다 드렸고요. 그 제가 왜 드렸냐면은 처음에 취업을 했을 때 제가 번 돈 첫 월급은 이제 어머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저로 약속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 약속을 하게 돼갖고 한 강제로 드린 건 아니고 이제 제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해갖고 드리긴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월급을 받았을 때는 제가 쌍둥이가 한 명 있거든요. 걔는 이제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민기 선배처럼 좀 호주로 가가지고 타일러 하던 애인데 아무래도 그 타일러 하면서 약간 생긴 변수들이 조금씩 있단 말이죠. 외국 타지 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는 이게 돈 계산 같은 게 조금 약간 차질이 안 맞는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활고를 좀 메꾼다고 좀 이제 여러 가지로 보태가지고 제 월급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한 3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보태고 하다가 나머지는 제가 제 나름대로 잘 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해병대를 가게 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수영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아는 형 중에 해병대 형이 한 명 있는데 형이 이제 전투 수영이라고 바다에서 하는 수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약간 현혹되기도 했고 주위에서 이제 솔직히 방위 사업체인데 기왕 나올 거면 좀 해병대 가는 게 낫지 않냐 라는 말을 해서 해병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으로는 제가 혹시 전 제가 썼고 이제 사용처 어디서 썼는지. 그냥 제가 이제 갤럭시 워치나 여러 가지 좀 휴대폰 사는 거 썼고 이제 부모님 고기 한번 사드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관객분들, 동문회 형님 그리고 또 동문회 형님의 부인들께서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혹시 질문이나 영화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매트의 무슨 과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배우님들과 같은 부산공고를 56회 졸업한 최인환입니다. 우선 우리 영화 만들어주신 김정근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또 한번 작년에 매스컴을 많이 탔던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웠는데 오늘 영화를 보면서 좀 더 학교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후배님들의 고통도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가슴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멋진 잘생긴 후배님들이 우리 부산공고를 선택해가지고 동문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해줘서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두 분 후배님한테 제가 40년 이상 선배니까 그 경험담에서 나오는 좋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지금 이제 사회 첫 출발선에 서 있으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이웃들 친구들을 보니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뚜렷한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지금은 큰 기업체도 이루고 본인이 생각했던 걸 다 이루고 사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 우리 후배님, 멋진 후배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많은 세월이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공병의 후배님은 기계 다루는 거, 자동차 만드는 거 꿈이라 그러는데 아직 세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 꼭 그 꿈 이루시길 바라고, 또 우리 남도현 후배님도 가지고 있는 꿈 오늘 말씀 안 해주시던데 그 꿈 이제 해병대 가서 제대하고 오시면은 아주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 두 개 준비하면 됩니다. 대학이 다는 아니에요. 대학 안 가도 훌륭한 사람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대학에 연연하지 마시고 대학에 가면 좋죠. 근데 그게 꿈이 아니라면은, 대학이 꿈이 아니라면은 본인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생 선배로서 또 학교 선배로서 해주셔야 되는 걸 뭐다 종합적으로 해주셨네요, 그죠? 또 동문회 우리 저기 손 드셨는데 예. 저는 그 46회입니다. 네, 46회인데 우리 저 김정근 감독이 혹시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까지 요 영상을 4번 봤습니다. 4번을 봤는데 다들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좀 호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방금 제 옆에 앉아 있다가 나가신 분이 학부형인데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나가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좋은 이야기만 해서는 좋은 작품 만들 수 없습니다. 앞으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동문이 한 명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 이야기를 하더라고. 석사, 박사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대학을 뭐 가려고 마음먹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우리 동문 중에서 교수 많습니다. 저도 대학 나오고 대학 교수 오래 했습니다. 책도 25권 썼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기 우리 동문 중에서 변호사 3곳이 나왔다고 지금 나갔어요. 그 사람 변호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방송에서 국어는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되고 수학은 셈법만 뭐 셈만 하면 된다. 그때도 내가 그 지적했습니다. 이거 내보내지 마세요. 왜 자신을 비하합니까? 왜 학교를 폄훼합니까? 라고 내가 그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도 호주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가 좀 꼬집었어요. 우리 학교는 호주보다는 공양 그 기술적 매출을 학교 아닙니다. 우리 학교가. 저는 건축과를 없습니다만 건축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교 소령 예비역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과목을 전공해서 다른 뭐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런 거를 하면서 대학을 나왔다, 대학을 안 나왔다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대학 나와서 학박사, 석사학위를 한다는 절대 밖에 나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얼빵한 친구들만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이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우리는 우리 학교의 정통적인 학교가 뭐 특수한 고등학교, 시력계 고등학교입니다. 나는 건축과를 나왔지만 건축을 전공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나는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 내 나름대로는 해마다 장학금을 냅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왜? 내가 빚을 짓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그런 기술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나는 못하고 나왔다 이거야. 그런데 왜 우리 김정근 감독님은 그때 당시에 상지건축에서도 만나가지고 허동윤 회장하고 지금 여기서 학교에 가게 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백년사 편집을 했고 책을 만들었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저렇게 우리 자기 자신을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공고 100년 된 학교가 그래 그거는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되고 수학은 뭐 세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런 비하적인 표현을 항상 그런 건 빼주세요. 나 정말 기분 나빠서 나 중간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 내가 이제 세 번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딱 일어서서 나가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말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비하한 내용이라고 봐도 그죠? 현실이 저는 이제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한국에 내노라 하는 뭐 양승훈 교수, 김누리 교수 또 하중관 교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한국이라는 현실에서 이 실업되고 그리고 엔지니어에 대한 대접이 얼마나 척박한가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조로 이야기할 때 한편 좀 착잡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실의 벽이 얼마나 겹겹이 두꺼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이나 우리가 느끼는 이 정당한 대우와 제대로 된 이 뭐랄까 이 현실을 바꿀 필요 이런 것들과 현실과 괴리가 참 크다는 그런 점도 이제 사실은 느낄 수밖에 없었던 영화였거든요. 그런 점도 어쨌든 잘 표현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저기 마지막으로 세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짧습니다. 40분 같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감독님도 한마디 하시고 이제 정리하는 말도 네. 해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도 한번 전 듣고 싶은 개인적으로 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분은 또 이제 아까도 보니까 이제 3학년으로서 후배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던데 이제는 이제 사회인이 된 선배로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후배가 공고를 다닌다면 또 부산 공고를 다닌다면 그 후배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또는 혹시 이 어르신들한테 선배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지 있으시면 한번 준비했다가 너무 길지 않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저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앞으로 선배님들 다시 말씀만 하시고 후배들 말씀.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또는 후배로서 선배들한테 일단 후배로서 선배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 여느 학생들이 이제 좀 뭐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이 좀 조금씩 있다지만 그 중에서도 노력하는 학생들은 분명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노력하는 학생들을 이제 좀 이제 태도가 나쁜 학생들과 좀 비교를 해갖고 뭐라 해야 되지 보이는 표면에 조금 집착하지는 않으셨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 좀 후배들을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선배로서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공고를 나왔다 해서 무조건 이제 이거에만 연연하지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대회를 하면서 다른 건 생각 아예 안 하고 그냥 대회만 준비하면서 이 길밖에 없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또 이쪽으로 취업도 해보고 하니까 제가 또 젊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니까 다른 길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공고 나왔다 해서 이쪽 길로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계획은 저는 내년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부터 만들던 영화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이 친구들의 한 5-6회 정도 위에 선배들 얘기를 지금 찍고 있고 이 친구들이 참 파란만장해요. 뭐 비트코인 하다가 돈도 있고 사기도 엄청 당하고 뭐 공장 그만둔 건 기본이고 뭐 하여튼 좀 더 지금 이 버전은 굉장히 좀 예쁜 버전이고요. 다크하고 어두운 버전의 영화를 만들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이자면 아까 뭐 선배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보시기에 따라는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요. 또 몇몇 단어나 말로 또 뭐랄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지만 전반적인 영화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예, 너무 또 안 꾸짖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보셨다면 다행이고 혹시 뭐 마음에 남으시는 게 있다면 예, 가셔서 예, 후배들 좀 더 잘 보살펴야겠다. 이 영화까지 보러 오신 선배님들이면은 아마 그런 마음 드실 것 같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뭐 오늘 오신 분들이나 부산공고 동문회는 워낙 그 후배 사랑, 나라 사랑, 지역 사랑 뛰어나신 분들은 잘 알지만 앞으로도 이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그 이제 제가 감동했던 게 작년에 동문회에서 돈을 모으면서 후배들이 기죽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장학금을 모으겠다던 이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이런 젊은이들이 진짜로 한국 사회에서 이바지하고 또 자기 인생을 잘 살고 또 다른 후배들을 위한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